사람의 인생은 누구나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어릴 때는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서는 세상과 마주하며 주변 사람들을 돌봐야 하고, 늙어서 인생의 종착역에 가까워지면 다시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죠. 이 각 단계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전환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전환점을 성장 또는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대학 문턱을 밟으며 처음으로 가족을 떠나 홀로 삶을 꾸려가는 여대생, 졸업 후 처음 취업해 월세와 생활비, 고향에 보낼 용돈을 걱정하며 치열한 생존 현장에 던져진 사회초년생, 그리고 은퇴 후 직장이라는 타이틀 없이 손주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노신사까지,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을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마다 환경과 조건이 다르기에 인생의 단계 또한 제각각입니다. 18살부터 사회에 뛰어들어 돈을 벌어야 했던 사람과 22살까지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공부만 한 사람의 성장통은 분명 다를 겁니다. 30살에 넘어져 내일 당장 낼 이력서를 걱정하는 사람은 같은 나이에 이미 안정을 찾은 사람보다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숙의 시기와 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 더 정확히 말해 나이가 성숙을 결정한다는 믿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어른이 되고 인생의 시간표에 맞춰 성숙함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죠. 18세에 대학에 가고 22세에 취업하고 30세에 가정을 꾸리고 커리어를 쌓는 것.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어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인간은 서서히 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갑작스럽게, 때로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큰 충격, 뼈아픈 실패, 혹은 감당하기 벅찬 깨달음만이 사고방식을 바꾸고 성숙의 문을 열게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면 희생의 무게를 알 수 없고, 돈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보지 않았다면 돈의 무서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어보지 않고서야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 턱이 없죠. 모든 성숙과 내면의 변화는 인생의 변곡점에서 오며 당신이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넘어져 보지 않았다면 누구도 당신에게 어른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없음사합니다. 무너져 보지 않은 사람에게 진정한 이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찍 철들면 손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제 성숙의 다른 면을 이야기해 봅시다. 과연 남을 배려하고 희생할 줄 아는 게 진짜 성숙일까요?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고 들어보세요. 말 잘 듣고 속 깊고. 순한 아이들은 겉보기엔 일찍 철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늦게 성숙합니다. 어릴 때 안정감이 결핍되고 타고나길 예민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 타인의 눈치를 살피고 상황을 예측하는 데 능력을 먼저 발달시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남이 나를 좋아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반응하죠. 이런 성격은 너무 일찍 철이 든 탓에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겨버리고 대가제 없이 남을 기쁘게 하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갖기 쉽습니다. 갈등을 피하려 하고 남 비위 맞추느라 자신을 소홀히 하며 혹여나 평가 절하될까봐 자기 주장도 제대로 못합니다. 결국 주관과 독립적인 삶의 관점이 결여됩니다. 내면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세울 힘조차 남지 않게 되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용기조차 내지 못합니다. 더 위험한 건 소심해지고 대인관계를 기피하며 변화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부모나 친척들 눈에는 착한 아이였겠죠. 하지만 너무 일찍부터 남의 표정만 살피느라 진짜 세상을 탐험할 기회도, 실전 경험도,
심지어 실수할 기회조차 놓쳐버린 겁니다. 머리는 좋아서 남의 연애 상담은 기가 막히게 해주지만 정작 본인은 나이 30이 넘도록 이성에게 말 한마디 못 걸어보고 손 한 번 못 잡아본 모태솔로가 수두룩합니다. 반대로 눈치가 좀 없고 둔감한 아이들은 그 대신 용기가 있습니다. 소위 근자감이나 배짱이 있어서 더 많이 시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혼자 상처받거나 감상에 젖을 시간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실제로 움직입니다. 소위 일찍 철들었다는 사람들은 여전히 꿈속을 헤매거나 무언가를 얻었다 일컫는 상실감에 빠져 절망하곤 합니다. 분석은 잘하고 내면의 감수성은 풍부할지 몰라도 변화와 실패, 조롱이 두려워 꼼짝도 못합니다. 머릿속은 온통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실제 경험은 너무나 빈약하고 사회적 이해도는 턱없이 좁습니다. 아는 건 많은데 할 줄 아는 게 없는 셈이죠. 너무 이른 정신적 각성은 도리어 짐이 되고 저주가 되어 발목을 잡습니다. 너무 일찍 틀에 박혀버린 아이처럼 겉보기엔 똑똑해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미숙합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성숙함이란 단순히 말을 잘 듣거나 참고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잖고 예의 바른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성숙은 인생의 단계마다 찾아오는 변화 속에서 스스로 사고방식을 깨고 자신만의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반면 좀 느리고 얼굴도 두껍고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실전 경험을 풍부하게 쌓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소위 일찍 철들었다는 사람들보다 100배는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냉혹한 사회에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올라서기도 합니다. 일찍 철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안개에 쌓인 누각과 같습니다. 그 안개로 현실의 충격을 피하며 내면의 안전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죠. 하지만 안개를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저 미완성된 지극히 평범한 공사장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 성숙함은 벽돌 한 장, 돌멩이 하나를 직접 쌓아 올려야 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남들의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성공하기를 원하거나 정해진 길로만 가려 합니다. 가시밭길을 만나도 길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어려움에 부딪혀도 방법을 바꿀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만 사는 건 어른이 아닙니다. 진짜 어른은 과감하게 부딪히고 책임지고 변화하고 실수와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입니다. 실패의 두려움과 고통을 넘어서고 과거의 진흙탕 속에서 스스로 일어선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바로 미루는 병입니다. 내일 하자, 다음 달에 알아보자, 내년에 새로운 걸 시도해보자. 연애도 1년, 2년 뒤에나 하자. 그들은 항상 완벽한 상태가 되어야만 시작하려 합니다. 확실하고 완벽한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인생은 본래 불확실합니다. 당신을 위해 차려진 밥상은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부엌에 들어가 간을 봐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 세상은 기회만 있으면 당신을 잡아먹고 진흙탕에 처박으려 합니다.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일자리도 기회도 한정적입니다. 싸울 줄 모르는 착한 사람을 위한 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비좁은 사회에서 생존 경쟁을 하고 있으며 확실하거나 안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적응해야 합니다. 이 사회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적응할 때 당신이 더 주도적이고 유연하고 강해질 때 비로소 성숙함이 찾아옵니다. 둘째, 삶은 항상 움직이는 과정이며 만물은 예측할 수 없이 변합니다.
불변하는 건 없습니다. 중학교 때 영어를 못했다고 해서 평생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랑 안 맞는 건 평생 안 맞아 라는 식의 패배주의를 주입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것만 찾으라고 하죠. 이건 본질을 모르는 감성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알리바바의 잭마는 KFC 면접에서 지원자 24명 중 유일하게 탈락했던 사람입니다. 영어 한마디 못했지만 매일 자전거로 20km를 달려 호텔 앞에서 외국인들을 붙잡고 영어를 배웠습니다. 어릴 적 그 누구도 공부 못하고 생각도 평범하고 외모도 볼품없던 그가 억만장자가 될 거라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리바바를 창업할 때 중국에서 인터넷은 사치품이었고 전자상거래는 뜬구름 잡는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성공할 거라 믿지 않았죠. 결국 우리는 남을 위해 성숙할 필요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찾고 고치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 어른이 되고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른 모든 건 당신을 옥죄는 틀일 뿐입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배우는 건 약을 잘못 먹는 것보다 더 해롭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아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개를 3일만 돌봐주면 3년을 기억하지만 사람은 3년을 함께 다해도 3일이면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명품 가방을 사주고 돈을 주고 밥을 해주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줘도 단 한 번의 오해로 모든 게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입으로 뱉는 정이란 사실 감정의 일부일 뿐이고 감정은 언제나 불안정하며 눈물 한 방울에 쉽게 뒤집힙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려 미련하게 굴지 마십시오. 남의 비위를 맞춘다는 건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너무 쉽게 내주기 때문에 상대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만드는 짓입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쏟아 그들을 구원하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구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이해하려면 잔혹한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100 빼기 1은 0이 될 수 있고 0.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공식은 수학 공식과 다르고 감정의 논리는 도덕책과 다릅니다. 거지에게 매일 10,000원을 주다가 어느 날 1,000원만 주면 그는 당신 뒤에서 욕을 할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100원만 주다가 어느 날 10,000원을 주면 그는 눈물을 흘리며 당신 조상님께까지 절을 할 겁니다.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이 냉혹한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을 다룰 바가 없습니다. 남을 돕는 건 미덕이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옛말에 급한 불은 꺼져도 가난은 구제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난은 사실 머리와 인성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신보가 고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낭비일 뿐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겁니다. 삼국지에서 동탁이 여포에게 천하의 명마 적토마를 주고 대장군 자리를 주며 온갖 정성을 쏟았지만 여포는 초선이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동탁을 찔러 죽였습니다. 반면 유비는 조자룡 앞에서 아들을 내던지는 신용 한 번으로 천하의 명장을 평생 충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고 베푸는 친절은 빛이 되지만 잘못된 놈에게 쏟는 정성은 업보가 되어 돌아옵니다. 원칙 없는 친절은 당신을 태워버릴 불씨가 됩니다. 당신은 도와줬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비웃습니다. 당신의 조건에 질투심을 느끼고 당신을 호구 취급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칭호는 달콤한 덫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치켜쓴다면
당신에게서 이득을 취하고 있거나 단물만 빨아먹으려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잔인한 진실이지만 무조건적으로 남을 도와선 안 됩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도리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악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베푼 그 착함의 대부분이 사실은 도덕을 가장한 어리석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원칙이 있고 거절할 줄 알고 사람을 가려 사귈 줄 아는 강한 사람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밖에서 완벽하게 좋은 사람 연기를 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남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내 감정은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타인 만족 중독이라고 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잘해주겠지 하는 보상 심리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남을 도울 때는 보답을 바라지 마십시오. 돈을 빌려줄 때는 떼일가구를 하라는 말처럼 말이죠. 인간성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다칠 뿐입니다. 둘째, 계속 퍼주면 관계가 유지될 거라는 착각입니다. 관계 유지에는 인내와 배려가 필요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브 앤 테이크가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반응이 없다면 당신의 배려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더 많이 주는 쪽이 을이고 약자입니다. 퍼줄수록 당신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매몰 비용은 점점 커지고 나중엔 억울해서 떠나지도 못하게 됩니다. 반면 상대는 당신을 헌신짝처럼 버려도 아무런 타격이 없죠. 심리학에 감정의 부메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일방적인 호의가 계속되면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한 권리인 줄 압니다. 점점 무감각해지고 더 큰 것을 요구하죠. 당신을 뼈까지 발라먹으려 들 겁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에 덫에 걸려 사람 좋은 척하다가 이용만 당해봤다면 이제 사람의 본성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왜 친절해도 가시가 있어야 하는지, 왜 인의예지도 사람 봐가며 베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거절할 줄 알고 차가워지는 것이 때로는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친절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너무 착하게 살다가 상처받지 마십시오.